저는 또 침대 프레임이 필요해서 아이키아를 갔습니다. 근데 이 빈약해 보이는 프레임이 189불이라네요. 그나마 세일해서 149불이라는데 캐비넷 메이커였는데 이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예전에 이미 2개를 만들었었는데 여전히 잘 쓰고 있거든요. 만들 수 없는 매트리스는 구매를 하고 퀸 사이즈 매트리스가 약 300불 정도 하네요. 먼저 대충 사이즈를 재어보고요. 퀸 매트리스는 가로 60인치, 세로 80인치라고 하더라고요. 세로의 판때기가 가로를 덮는 구조로 만들어 볼 거예요. 헤드보드는 3개의 판을 이어 붙일 건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만든 침대 헤드보드인데 너무 길고 커서 이동이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3개의 판을 이어 붙이기로 했어요. 3개의 판은 비스켓 조이너를 이용해서 이어 붙일 거여서 비스켓을 사용했어요. 일반적인 나무 비스켓과는 다르게 플라스틱으로 된 비스켓은 붙였다 떼었다가 가능한데 이 툴이 꽤 비싸서 비스켓 부분은 회사 다닐 때 마무리한 부분이에요. 프레임에 박을 나사가 눈에 보일 것 같아서 나사에 검정색 라카를 뿌려줬어요. 일반 나사 색깔보다 고급스러워져서 보이는 면에 나사를 박을 때는 검정색으로 만든 나사가 꽤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빼서 쓰면 훨씬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먼저 가장 쉬운 부분인 매트리스를 지지할 가운데 지지대부터 길이에 맞게 잘라줬어요. 매트리스가 가로 60인치이기 때문에 60인치보다는 약간 작게 잘라줬어요. 이후에는 일반 합판을 이용해서 프레임의 몸통이 될 부분을 잘라줬는데요. 세로가 80인치인데 가로 2개의 합판의 공간이 위아래로 필요하기 때문에 80인치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해서 81과 2분의 1 크기로 잘라줬어요. 양 옆판 2개, 그리고 위판 1개, 아래판 1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대충 이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후에는 보이는 면 위주로 샌딩을 해줍니다. 번거롭다면 굳이 안 해도 되고 보이는 바깥면만 샌딩을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보이는 면만 샌딩을 했어요. 샌딩은 많이 하면 좋은데 언제나 귀찮은 단계 중에 하나죠. 나무라서 이렇게 휜 합판이나 원목이 있을 텐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더 나은 면을 고른 다음엔 샌딩을 해줬고요. 이후에는 샌딩을 한 면에 어두운 계통의 페인트를 칠할 건데요. 이건 역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안 칠해도 되고 그냥 간단히 색이 들어간 아스테이지를 바르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은 뭐 애들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페인트를 칠하실 분들은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먼저 칠해야 됨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프라이머하고 페인트가 같이 들어있는 올인원 페인트를 발랐어요. 저도 페인트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프라이머를 안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면 나무가 페인트를 다 흡수해버려서 색이 안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재료를 방으로 옮긴 후에 가장 먼저 헤드보드를 이어 붙여줬어요. 제가 사용한 플라스틱 비스켓은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언제든지 다시 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실 테니 나무 비스켓이 있으신 분들은 나무 비스켓을 쓰셔도 되고 비스켓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든 헤드보드처럼 합판 반장을 통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합판을 세로로 나눈 후에 뒤에서 두 판을 나사못으로 연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세 판을 연결하면 이렇게 헤드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는 아까 페인트 칠을 한 몸통을 이어 붙여줄 건데요. 2개의 판을 이어 붙일 수 있는 L 브래킷을 사용해서 두 판을 연결해 줍니다. 이게 힘을 받을까 싶지만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4판을 다 연결해 줍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아까 까맣게 칠한 나사못을 바깥에서 다시 박아줬어요. 그럼 이렇게 몸통이 완성이 됩니다. 헤드보드를 적당한 자리에 세팅을 해주고 양쪽에 너비를 균등하게 맞춰준 다음에 헤드보드와 몸통을 이어 붙여주면 돼요. 그냥 나사만 박아도 문제 없는데 저는 카운터 싱크로 먼저 구멍을 파준 후에 나사를 박았어요.
이후에는 가운데 지지대를 받쳐줄 나무를 설치해줬는데요. 이건 대충 3인치 정도 길이로 자른 합판 2장을 이어 붙인 거예요. 높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잘 재고 나사를 박아줬죠. 그럼 이렇게 지지대를 받칠 수 있는 나무가 한쪽 벽에 붙어있게 되겠죠. 그 반대쪽 역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이후에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또 자잘한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르고 샌딩을 한 후에 우드 피니싱 오일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러그라고 부르는 마른 걸레로 오일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보일 거예요. 나무의 무늬도 아주 예쁘게 보이고요. 이 오일 칠한 나무는 보이는 것처럼 몸통의 상단을 커버할 위치에 올라갈 텐데요. 이 역시 아까 사용했던 L 브래킷을 이용해서 몸통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브래킷만으로 성인의 몸무게를 지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 이게 사실 나무 폭이 좁아서 사람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 반대쪽도 브래킷으로 역시나 설치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게 굳이 필요 없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2x4 나무는 클리어런스로 사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20개에 8불? 아래쪽도 설치를 해주고요. 사실 이걸 만든 이유가 뭔가 밟고 올라가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뭔가 소지품, 자기 전에 소지품, 핸드폰이나 그런 거 살짝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굳이 만들어 봤어요. 이후에는 아까 잘라놓은 지지대를 프레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여기 백보드를 이렇게 얇은 판을 써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2x4 역시 클리어런스로 한 20개의 묶음에 8불에 산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여기는 평평한데 이쪽 끝을 봐보면 이게 볼록 튀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클리어런스에서 산 거라서 많이 휘어 있어서 뭐 이 정도야 뭐 집에서 쓰는 거 나쁘지 않죠. 마지막으로 매트리스를 올려놓으면 끝! 아까 아이케아에서 본 베드 프레임이 189불이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이케아에서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비용은 그보다 절반 정도면 만들 수 있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